의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0여 명이 봄 제사가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작년 봄 제사에도 90여 명이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딴 도발로 연대 필요성이 커진 만큼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아베 총리가 참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오자키 후생 노동상도 이번 제사에 맞춰 공물을 보냈습니다. 봄 제사는 모레까지 예정돼 있어 아베 내각 강요들의 참배 여부가 주목됩니다. 스거 관방장관은 강요들의 참배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私人としての行動でありますから、政府としてはそれぞれの個人の判断だと思っています。 이마무라 부흥상과 이나다 방위상의 경우 지난해 연말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한 직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특히 이나다 방위상의 경우 현직 방위상으로선 처음 참배여서 우리 국방부가 깊은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이틀 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서 몇 시간 전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파리의 대표 명소 샹젤리제였는데 범인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김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중심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자동 소총을 쏘면서 인근 상가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경찰관 1명과 범인이 숨졌고 또 다른 경찰관 2명과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 회견을 열고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프랑스 내무부는 범인은 S급 요주의 관리 대상 인물로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IS는 총격 테러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테러 경고 속에 IS가 총격 테러까지 저지르자 일부 대선 후보는 대선이 코앞인데도 선거운동까지 중단하자고 제안하는 등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한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수석 대표들은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담은 선거벽보가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부착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이번 대선 벽보는 얼마나 길까요? 박준규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잠시 멈춰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누구 같아? 다 봤다 이제 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 벽보 게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벽보 길이도 역대 최장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붙여야 하는데 마땅한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한 공간에서 이 긴 거를 한 번에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열로 나눠서. 유권자들은 벽보를 찬찬히 훑어보며 더욱 신중한 한 표 행사를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투표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30일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여성단체가 주최한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녁에는 인천 유세에 나섭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선 승리만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엔 포항과 경주를 차례로 방문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청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후엔 부산과 울산을 찾아 영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에 이어 자전거 유세단 출범식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다질 예정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하고 친환경 대통령을 선언합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개성공단, 햇볕 정책 등 주로 외교안보 관련해 최근 몇 달에서 몇 년 사이 계속 입장을 바꿔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수 위장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안 후보 측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란 입장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2012년 저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 햇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입장도 돌아섰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 후보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덕목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분야 입장 변화가 보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 채택만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추가 중대 조치에 처음으로 제재를 명시하고 핵실험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은 올해 들어 5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며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가 언론 성명에서 제재 결의를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나 다른 조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즉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러시아가 반발해 채택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조금 전 자동 소총이 등장하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과 테러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샹젤리제 대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중심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범인이 총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차량 한 대가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쐈고 곧바로 인근 상가로 도주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은 S급 요주의 관리 대상 인물로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대테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 관광객들로 붐비던 샹젤리제 거리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목격자들은 총격전이 크게 벌어졌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샹젤리제 일대의 교통과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도 우리 교민과 관광객 등의 샹젤리제 쪽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판에 다시 주적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다른 후보들의 타겟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시대 지난 색깔론이란 입장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문 후보는 색깔론 더 씌우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거 때가 돌아오니 또 색깔론 안보 장사가 다시 또 좌판을 깔았습니다. 국방백서의 주적이란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삭제됐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기록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주적 용어 없앴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선대위 관계자가 안철수 후보를 갑철수라고 비하하는 네거티브 지침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보 후보가 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나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홈페이지는 폭주하는 항의에 한때 마비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불안한 기족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등의 판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불안, 미흡, 갑질 등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하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SNS 집중,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을 하라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갑철수라는 등의 구체적 공격 문장의 사례까지 적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캠프의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만들고 공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지지자들이 그제 TV 토론에서 문 후보를 공격했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 과도한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어젯밤 KBS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회는 처음으로 원고 없이 스탠딩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전에 없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도 쟁점은 안보였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안보 관련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 문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특검 문제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는데 안 후보는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했습니다.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해법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중과의 공조,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국의 역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력한 제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갈수록 확대되기만 하는 복지 공약, 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도 쟁점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4명은 모두 이른바 부자 증세 또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성호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안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져 물었지만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아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이 처음과 달리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 정권의 실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증세, 중부담, 중복지의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하고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홍 후보의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선 다른 4명의 후보가 밥그릇 뺏기라며 공세를 펼친 가운데 홍 후보는 당시 교육감이 예산감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안보관 검증, 사상 검증의 난타전이었습니다. 질문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는 인권결의 정말 북한에 물었는지, 보안법은 없앨 건지, 북한은 주적인지란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입장 왜 왔다 갔다 하는지, 햇볕 정책에 찬성하는지 역시 애매했던 부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안 후보 어떤 대답했는지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안보 관련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 문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특검 문제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는데 안 후보는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했습니다.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해법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중과의 공조,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국의 역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력한 제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번 대선도 결국 마지막 향방은 호남이 결정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 돌풍의 근원이 됐던 반문재인 정서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늘 논란이 되는 노무현 정부 호남 인사 홀대론부터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했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전체의 출신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과 호남 출신 두 지역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인사를 분석한 논문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적 인사차별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력 인사는 호남 출신 인사 배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못하겠다고 하고 항상 호남 사람 검증은 별로 안 좋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의 자서전에서 선친의 사업 실패가 전남 사람 때문이었다고 서술했던 부분, 그리고 이른바 부산 대통령, 부산 정권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강행한 것과 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호남 패배 시 정계 은퇴 입장을 번복한 점도 불신과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거 결과가
호남 정서의 실체를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관리에 매주 미사일 시험 도발 발언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중국의 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관리들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은 정세를 긴장시키고 고조시키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이 후보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작성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네거티브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원도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인프라를 재건한다는 내용의 사회 간접 자본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후에는 평택 2함대를 찾아 안보 공약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 경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장애인 단체와 청년 창업 박람회를 방문해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 등 영남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작성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 불안, 미흡, 갑질 등의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SNS를 통한 확산 지침이 담겼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어 검찰과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실무자 개인의 문건일 뿐 선대위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경제, 교육, 사회 등 비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후보들 간의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이 치열한 정책 공방,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안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져 물었지만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이 처음과 달리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 정권의 실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증세, 중부담, 중복지의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하고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홍 후보의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선 다른 4명의 후보가 밥그릇 뺏기라며 공세를 펼친 가운데 홍 후보는 당시 교육감이 예상감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 시점에선 북한과 어떠한 직접적인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9년 만에 재지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테러 지원국 재지정 카드까지 빼든 것은 사실상 선제 공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 강행할 경우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실시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동맹국들과 중국의 힘을 결집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determined to confront that threat by marshaling unprecedented cooperation.